자, 오늘은 천간의 갑을병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목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갑목이라는 것은 생긴 모양이 이 껍데기를 좀 뒤집어 쓴 모양이거든요. 그죠? 그게 세상에 올라온 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막 그런 형상을 뜻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겨울에 이 땅이 있잖아. 얼어붙은 이 땅. 이게 축인자라고 볼 때 이 얼어붙은 땅이죠. 이 땅에서 이 얼어있는 이 땅을 딛고 솟아오르는데 굉장한 힘이 필요하잖아. 이게 한편 스프링 같은 거거든요. 스프링. 탁 튕겨져 올라오는 기운. 이게 굉장히 강해야만 이 땅을 품고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갑목이에요. 그래서 갑목은 우리가 콩깍지라고 얘기하잖아. 콩깍지. 우리 콩나물 보면 위에 검은 껍데기 있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마치 얼은 땅에서 이제 막 딛고 올라온 그런 새싹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목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막 이제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지에서 보면 인목이잖아. 아직은 어린 새싹이죠.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스프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땅에서는 위로만 솟구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위로, 앞으로 전진, 앞만 보고 달려 하는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갑목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요 창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플러스잖아. 그리고 우리가 을목을 볼 때는 어때요? 이 을목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란 것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기상이 강합니다. 기상이 강해. 위로 솟구치는 기상이죠. 이 기상이 굉장히 강한 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굽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목을 푸르른 소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위로만 앞으로만 줄기차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푸르른 소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비해서 을목이라는 것은 지금 굽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유연해요. 유연해. 그래서 이거는 양의 기운으로 겉으로 드러난 기상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을목은 굉장히 유연하다. 마치 이렇게 쭉 나무가 이제 올라오잖아. 뿌리에서 줄기가 쭉 올라온다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예요? 가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 가지를 살방팔방 쳐나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을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을목을 뭐 넝굴이라고 얘기하잖아. 칡넝굴, 그죠? 담쟁이 넝굴. 그만큼 유연하고 부드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을목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유내강이다라고 해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그죠? 유해 보이잖아. 이게 이제 겸허하고 숙일 줄 안단 말이에요. 숙인다.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올 때는 내가 거기 현실에 맞춰 대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실 능력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겉으로 부드러운 척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 이게 음이라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안으로. 그죠?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거, 양이라는 것은 밖으로 펼치는 거예요. 밖으로 펼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가 갑목이다, 인목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여기가 동북 방향이거든요. 동북이라는 것은 간방이란 말이에요. 간방. 이것이 바로
모든 문명이 시작되는 시초가 되는 그 자리다. 이것이 임목이고 간목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시작하는 곳, 씨앗이 막 움트서 시작되는 곳이야.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강인함이 있다 그 말이죠. 옆으로 뒤로 돌아보지 않아.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기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목이 역마의 기운,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비해서 을목은 뭐예요? 펼치는 거잖아. 가지를 쭉쭉 옆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간목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해묘미. 바로 목 운동을 한다는 거죠. 계속 솟구치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상을 의미하죠. 근데 을목은 뭐냐면 얘는 벌써 다른 운동을 하죠. 인호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쭉 전진하는 이 기운을 이 을목이 이제 펼쳐나가는 기운을 사방으로 쭉쭉 펼쳐나가는 기운이 바로 을목의 기운이다. 벌써 하는 운동이 다르잖아.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간목과 을목이 하는 행동이 틀리다 그 말이죠. 여기는 이제 시작했다면 을목은 이제 펼치는 거야. 자, 해묘미는 시작이죠. 시작했다면 인호술은 펼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활동이거든. 적응이고 현실이고. 그러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모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대담한 척, 남자인 척, 강인한 척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실속은 좀 부족하겠죠. 돈을 좀 내부려서라도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기운을 뜻한다면 을목은 어때요? 굉장히 내실을 가하죠. 그리고 실속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이게 약간 간목 같은 경우에는 허실이 있겠죠. 강한 척 하지만 속은 좀 텅 빈. 밖으로 내가 돈을 탁 썼는데 내가 한턱 낸다고 썼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거는 없어. 이게 드러나는 그런 격식을 좀 차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간목과 을목을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어질다는 뜻이죠. 어질다. 어질인 자잖아. 그리고 베푼다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일단 새로운 생명체고 땅에서 솟아나온 씨앗이거든. 그러면 이 씨앗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뭔가 베풀고 펼쳐나가야 되잖아. 많은 씨앗을 품고 펼쳐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어지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목기운 이 간목과 을목 자체가 뭐냐면 좀 정이 많죠. 정에 좀 많이 약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중에 간목이 더하죠. 간목이. 이런 잔정, 이런 정에 좀 약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자, 간목은 기토를 좋아합니다. 을목은 경금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자, 간목이라는 것은 막 축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올라온 씨앗이죠. 아직은 어리고 새싹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간목을 받아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 그죠? 그것도 영양분이 가득한 이런 기토라는 땅이 있어야만 간목이 숨쉬고 잘 자랄 수 있는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돼. 온실작용을 하겠죠. 온실. 그죠? 그런 환경이 된다 그 말이지. 만약에 이 지금 땅을 딛고 뿌리가 이제까지 뻗어 있는데, 그죠?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 땅이 갈라졌다든가 땅이 말랐다든가 땅이 문제가 있으면 이 새싹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간목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토가 먼저 필요한 법이죠. 그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갑목이 잘 자라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목은 기토를 좋아합니다. 근데 을목을 한번 보면 을목은 어때요? 경금을 좋아하죠. 경금이라는 것은 바로 결실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이거는 현실이거든. 내가 열심히 이로술 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했잖아. 적응 능력이라든가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단 말이에요. 을목은 굉장히 강해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내가 숙일 때는 그 환경에 맞춰 수그러들 줄 안다 그 말이죠. 갑목처럼 목구게 뻑뻑히 내세우질 않아. 서세술이 굉장히 좋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을목은 이렇게 굽힐 줄 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잖아. 근데 안에는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음양으로 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목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기토를 만나갖고 좀 안정적으로 이 갑목의 기운을 좀 펼치고자 하면서, 그래서 갑목과 을목의 활동하는 차원이 틀리다. 같은 목이라도 완전히 틀리죠. 그죠? 운동하는 방향성에. 그래서 이게 새싹이라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가지요 꽃이란 말이에요. 왜 을목이 왜 꽃을 피우겠어요?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갑목과 을목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병화거든요. 병화. 갑목에서 보면 식신이잖아. 근데 을목에서 보면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을목은 상관을 너무나 좋아해. 이것이 나의 명예라고 보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면 우리가 화기운이란 것은 뭐예요? 열정이고 행동력이잖아. 행동이고 열정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활동 능력이 좋아요. 갑목 역시도 여기는 식신이죠. 나의 실력을 꾸준히 배양해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이 식신을 제대로 잘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을목이라는 것은 상관이니까 끼좋기 순간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이 병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이 목 기운이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 그죠? 자, 한 김에 병화하고 정화도 한번 같이 볼까요? 병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빛이에요. 빛. 그러면 정화는 뭘까요? 정화는 열이거든요. 그리고 불이에요. 인간이 불을 발견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명의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문명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문명의 시초가 된 거지. 이것이 바로 정화다 그 말이지. 인간이 만드는 불이다 말이지. 인간이 발견한 불. 이거는 태양이잖아. 빛이죠. 빛. 빛의 속성은 뭐예요?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병정화의 기운은 펼치는 기운이잖아. 펼친다. 만물이 잘 자랄 수 있으려면 이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쭉쭉 뻗어나가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면 정화라는 것은 이제 그 빛의 영향을 안으로 모으잖아. 이게 좀 플러스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곡식이나 만물을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있게 만든다. 열로서 완전히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정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성격 자체가 탁 트이고 밝다 그 말이죠. 밝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적이고 내향적인 것보다 외향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병화가 하는 운동이 뭐예요? 인호술 운동을 하겠죠? 펼치는 운동을 한다 그 말이죠. 쭉쭉 만물에게 균등하게 누구는 빛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만물에게 골고루 다 빛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정화라는 것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사유축 운동을 해요. 결실이죠, 결실.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안으로 익어서 열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 전자, 전파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 중에서도 양쪽도 다 소통이 되지만 이과 쪽에도 잘 맞다 그 말이죠. 지금 시대는 바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대잖아. 또 이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는 그런 컴퓨터라든가 뭐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방송, 정보, 통신과 관련된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병정화, 정화의 기운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사주의 병정화가 예를 들면 지지에도 강하게 화기운이 있다면 방송이나 이게 표현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고. 이런 쪽에 활동을 하면 굉장히 직업상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 이런 분들이 유튜브 하면 정말 좋습니다. 뭐 지지의 임묘진이나 사오미 그죠?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화기운이 강하잖아. 이런 방면에 입담도 좋고 말도 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병화가 갈구하는 것은 바로 신금이죠. 병신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바짝 쪼여들게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마치 우리가 건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건포도. 그죠? 왜냐하면 이 신금은 이미 다 된 결과물이잖아. 그것이 태양에 와서 더 쪼은다는 거는 이렇게 쪼아서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기운을 만드는 거거든. 우리 건포도 보면 씹을 때는 굉장히 질감이 딱딱한데 그 속에 수기운이 딱 이렇게 농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수기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화는 병신합 이렇게 돼가지고 수기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병화는 신금이라면 정제거든. 굉장히 현실적 결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현실적 안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 말이죠. 이 정제라는 것은 안정이잖아. 그래서 결과주의예요. 병화도 보면 결과를 많이 찾는다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정화는 뭐예요? 정화는 정임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임수라는 것은 이 속에 벌써 씨앗이 잉태된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구성을 볼 때 천간에 말이야. 여기에 이미 있든 여기에 이미 있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속에 씨앗이 만들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내 부모나 안 그러면 밑에 조상님 중에서 남녀 간에 우리가 이성 간의 문제가 좀 많이 농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첩을 두신 분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임이라는 것은 이미 이 씨앗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잉태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것이
이 정화라는 기운으로 품어준단 말이에요. 따뜻한 기운으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싹이 틀 수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정화 자체는 임수랑 이렇게 합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정은 뭐냐면 우리가 인이예지로 볼 때는 얘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 이 모습은 제사상의 모습이죠. 그죠? 시제를 올린다든가 내가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예라는 것이. 그래서 예의 명분, 도덕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병화 같은 경우에 그런 형식을 많이 좀 치중하겠죠. 왜냐하면 이 화라는 기운은 드러나는 기운이잖아. 드러난단 말이에요. 화려한 거잖아. 화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식이라든가 예의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밖으로 좀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죠. 좀 뽀대나고 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딱딱 그만 한다 그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병신이었잖아. 정제였죠.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병화는 펼치는 기운, 크게 태양으로서 뻗어나가 펼치는 기운이라면 정화라는 것은 오므려서 만물을 완성하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의 기운은 우리가 이제 몸뚱아리라고 본다면 이 병정화는 뭐예요? 팔다리잖아. 그죠? 다리예요, 다리. 이 움직이는 활동 능력이야. 그죠? 행동 양식이고, 그죠? 펼치는 기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주의 병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화기운을 써 먹으면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활동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또 부지런히 행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천간의 가불병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